네, 안녕하세요. 백설을 굽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이란 이 단어하고 그리고 XRP라는 이 단어에 관련한 뉴스들을 전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4일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연구소 편집국장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XRP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제프리 터커 미국 경제연구소 편집국장이 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XRP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XRP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은행 간 다국적 송금체계 스위프트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번성할 것입니다. 다만 XRP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XRP는 결국 암호화폐의 일종입니다. 암호화폐의 안정성은 기존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매개보다 더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연구소 편집국장은 스위프트를 실패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XRP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연구소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조금 의미가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 12월 22일자 뉴스입니다. 리플 CEO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020년은 디지털 자산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020년은 디지털 자산의 한 해가 될 것이다. XRP 등 국가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한층 더 확대될 것입니다. 글로벌 주요 은행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것입니다. 더 많은 모바일 결제 업체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합병 등을 진행하고 업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기업 채택률이 증가되고 은행 솔루션 지원이 확대가 되고 거래소는 합병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불마켓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XRP는 국가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CBDC가 나오면서 XRP를 까는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CBDC 같은 경우는 일단 자국용 국내에서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에 해당되는 거고, 자, XRP 같은 경우는 국가 간 결제라는 부분이 CBDC하고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뉴스를 읽으셔야 될 겁니다. 자, 2020년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처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내년에 리플 네트워크의 거래량은 60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6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리플 네트워크 거래량이 60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리플이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사는 현재 전 세계 3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00명이라기보다는 이제 300군데의 회사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300개의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내년 고객 수가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내년에 이제 420군데의 그 거래처가 확보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디지털 위안화 등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서는 CBDC는 크로스보더 결제가 아니라서, 크로스보더는 이제 국가 간 결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외 결제. 크로스보더 결제가 아니라서 내수 통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크로스보더용, 그래서 국가 간 송금, 국제용 송금에 해당되는 거고, CBDC 같은 경우는 내수 통화의 용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그 기업들 자체가 300개 정도가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ODL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24개 정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24개 정도가 내년에도 동일한 비율, 여기서 이야기한 30% 40%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많아봤자 34개밖에 안 됩니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 300개의 거래처를 가지고 ODL 시스템을 사용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34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리플사에서 얼마만큼 ODL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XRP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그렇고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 레인이라는 곳에서 바레인 중앙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레인 같은 경우는 바레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국에서 자국 중앙은행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겁니다. 이 레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오만 등 법정 통화 거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XRP 거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하고 블록워터 캐피탈을 주도로 해서 250만 달러의 시드 라운드를 투자를 유치받았다고 하네요. 자, 대략적으로 30억 정도를 투자를 받은 겁니다. 시드 라운드이기 때문에 추후에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형태로 더 늘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바레인 같은 경우는 자국 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동 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자 뉴스입니다. 리플 CEO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내년에 완전 디지털 법정화폐가 출현할 전망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G20 국가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법정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갈링하우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G20 같은 경우는 국제 공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합의에 이르러야지만이 G20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G20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G20에 해당하지 않은 나라들은 특히 경제 불안 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는 먼저 디지털 화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내년 가서 중국이 먼저 디지털 화폐를 CBDC를 도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도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IMF나 BIS 쪽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G20이 더 먼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G20에 속한 국가 같은 경우도 지금 늦춰질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세계 20대 은행의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이런 은행권들 만나서 협의하고 협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식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의 이야기로는 지금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것이다.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으로 판단되고요. 자, 그와 관련된 뉴스로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세상에는 2,00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인 하나가 다른 코인들을 모두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용 사례를 입증하지 못한 코인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동의하고요. 암호화폐의 99%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암호화폐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2,000개라고 치면은 1%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20군데만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로 보이죠. 자, 이분 이야기대로 생각을 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투자 자체를 시총 22 안쪽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시총 12 안쪽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편 다수의 리플 관계자들은 내년 많은 법정화폐가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단 비어드라는 상무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최소 한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정도 확신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죠? 중국. DCEP가 먼저 나올 걸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DCEP.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12월 20일 뉴스입니다. 리플사에서 2억 달러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해당 라운드는 테트라곤 주도하에 SBI 홀딩스 그리고 루트 66 벤처스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등이 참여했다면 뭐 그 이상인데 이런 것 같지 않고 딱 이 세 군데가 참여한 것 같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 리플은 2019년 내내 성장세를 더해 갔습니다. 이제 리플렛은 머니그램 등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3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투자 자금은 글로벌 인재 영입에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고객들과 파트너사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2억 달러면은 자, 1달러를 1200원씩 잡으면은 2400억 원이죠. 2400억 원. 자, 크런치베이스의 기업 분석에 의하면은 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와서 시드 라운드를 했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와서 시리즈 A를 해서 자금을 추가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서 시리즈 B를 했고요. 그리고 시리즈 C를 이번에 2019년도 12월 20일 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토탈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던 라운드들은 총 14번 정도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탈 펀딩 받은 금액 자체는 3억 2,1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이 2억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한 비중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펀딩의 3분의 2가 이번에 받은 시리즈 C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한 게 이제 시드 라운드가 올라가면 갈수록 단위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 받은 금액들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시리즈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드 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자 쪽에서는 농담 삼아서 누구한테 투자 받냐고 하면은 이렇게 3F 쪽에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F 같은 경우는 하나는 패밀리고 하나는 프렌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풀스죠. 바보들. 그래서 패밀리, 프렌드 그리고 바보들한테 투자 받는 게 바로 시드 라운드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리즈 A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서 더욱더 가치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시리즈 B, 그리고 더 가치가 생기면 시리즈 C,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리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 C까지 온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 받은 금액의 3분의 2를 이렇게 한 번에 이제 2억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세 곳이고요. 그리고 시드 라운드 때 이렇게 투자 받았던 것은 한 35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펀드 받은 전체 금액의 한 100분의 1 정도를 이제 처음에 시드머니로 이제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시리즈 C에 참여한 이 세 군데 업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처음 투자한 게 아니라 기존에 꾸준히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93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었고, 라운드는 몇 번에 이제 한정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라운드에서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인풋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정도는 수익을 창출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루트 66 같은 경우도 49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2번에 이제 수익 창출이 있었고, 그리고 테트라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2번 정도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수익 창출은 1번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군데 투자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투자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멍청이가 아니죠. 실패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돈을 부어 넣을 이유가 없죠. 성공할 것 같고, 또 투자를 했으면 이 친구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리플사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그렇게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이트 유료 회원이면은 여기 세부적으로 얼마 정도씩 투자되어 있는지 나머지 내용들도 살필 수가 있는데, 무료 회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곤 회사 같은 경우는 뉴욕에 있는 회사인 것 같고, 그리고 은행업이나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 쪽, 그리고 부동산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되는 이제 회사이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루트 66 같은 뭐 회사 같은 경우도 핀테크 쪽하고 그리고 인슈런스 보험 쪽하고 벤처 캐피탈 쪽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쪽에 있고 2012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자체가 이렇게 투자를 뭐 꾸준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회사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지도 않은데 기존에 투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3분의 2에 해당한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잘 가고 있고 미래가 밝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플사가 망하니 마니 뭐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어떻게 하면은 XRP 가격이 오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ODL과 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죠. 이 머니그램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XRP 기반 결제 솔루션 거래액이 1억 달러에 달했다. 1억 달러면은 1200억이죠. 1200억. 미국 소재 글로벌 송금업체 머니그램의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홈즈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리플사의 XRP 기반 결제 솔루션인 ODL을 통한 거래액이 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머니그램 쪽에서 사용한 이 거래액이 1억 달러라는 건지 아니면은 ODL 전체의 거래량인지는 뭐 이 뉴스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뒤져보면 나오겠지만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다음 뉴스에 또 나오면은 뭐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어찌됐든 이 XRP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ODL 사용량이 늘어야 된다. ODL 자체가 가치가 늘어야 되는 거고, 여기를 사용하는 거래처들이 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거래처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 거래처들이 가능하면은 이 ODL을 사용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커스고요. 또 머니그램 CEO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리플의 ODL은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유력 금융기관 파트너십 확보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최대 송금 업체 서비스 머니그램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의 ODL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XRP에 투자하고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리플의 ODL 서비스 확장 성공 여부는 머니그램 등 특정 파트너사가 아닌 리플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유력 은행, 금융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사가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 칼자루를 리플 CEO한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력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ODL 네트워크 사용 업체 24군데 중에서 은행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유로 엑심뱅킹, 영국 런던 쪽에 있는 거고요. 유명한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ODL 사용 업체들 자체가. 그리고 은행이 큰 은행들이 끼어들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엑스커런트 쪽에 있는 그 은행들을 이렇게 ODL 협업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20년 되면은 대형 은행들 자체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최소한 보관을 하는 은행들도 많이 생기겠고, 그걸 거래하는 은행들도 많이 생기겠지만은 은행사들이 다른 은행을 분석할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포함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리플사가 큰 은행들을 그렇게 협업사로, ODL 협업사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갈링하우스 화이팅 하세요. 자, 12월 18일 뉴스입니다. 리플넷 파트너사인 SBI 레밋에서 국제 송금액이 8,000에겐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에겐. 이 레밋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송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BI가 아니더라도 레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 보면 송금 업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내에서도 이런 레밋 뭐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0에겐이면은 8조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자, SBI 레밋은 리플넷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국경 간 송금 서비스의 분산 원장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딱히 ODL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리플넷 자체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XRP의 랩스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암호화폐 규제에 부합한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XRPL 랩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리플이라는 이 회사 산하에 있는 그 기업인 것 같고요. XRP 레저를 개발하는 회사인 걸로 보입니다. 유럽 소재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는 생태계 발전에 좋은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새롭고 혁신적인 사용 사례는 규제와 함께 탄생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 규제는 지지하는 입장이지만은 유럽 및 네덜란드 현지 법안이 디지털 자산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련해서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AMLD5 뭐 이런 규제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지하지만은 이게 순간적으로 산업군들을 이탈시킬 수 있다 뭐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안에 뭐 들어오지 못하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퇴출 뭐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퇴출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사업군에 있어서 또 필요하면은 이게 전부 다 M&A 가져갑니다. 그래서 퇴출했지만은 이 기술이 어디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하다가 여기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얘들 나가 떨어졌네? 뭐 괜찮다고 하면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뭐 다시 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 업계에서도 사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될 거고 이렇게 퇴출 당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홀라당 까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시드머니나 뭐 법인 쪽에 투자를 뭐 대부분 안 하셨겠죠. 대부분 다 이제 코인 쪽에 투자하셨겠지만은 코인 같은 경우도 내년 가서 법규화가 뭐 구체적으로 많이 나온다. 특히 CBDC가 일반화가 된다. 그러면 규제가 이런 어떤 법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규제보다는 아예 쳐내는 규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썩고 오염된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잘라내는 규제들 그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계속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리밸런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14일 뉴스입니다. 리플레이 회원사 샌드프렌드라는 이제 회원사가 있어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최대한 80%까지 절감했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블록체인 송금 스타트업 샌드프렌드가 리플 ODL 기술을 활용해서 달러, 필리핀 페소 송금 수수료를 최대한 80%까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자, 샌드프렌드 같은 경우도 전에 뭐 말씀을 드렸던 회사고 제가 이제 ODL 분석하면서 24개 업체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데고 그리고 2월달에 리플하고 마스터카드 재단과 MIT 미디어랩 MIT 대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클레이스 등에서 17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리플에 있어서 ODL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수료 자체는 굉장히 절감되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대형 은행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은행권 내부로 이게 나갔다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 이런 문제들 자산에 대한 안전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ODL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꽤 조금은 꺼려하는 것 같고요. 자, 12월 13일 뉴스입니다. 미국의 CFPB에서 신흥 국가 간 결제 기술로 리플을 언급했습니다. 자, CFPB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공개한 정부 문건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플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CFPB 측은 최근 글로벌 송금 시장이 국가 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최첨단 기술에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리플은 스위프트의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제품 비은행 금융기업과 같이 업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쪽에서 이 리플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스위프트 쪽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냥 소위 수가 틀린다, 뭐 그렇게 되면은 리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상상입니다. 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네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리플 쪽에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의 결제 솔루션은
혁신적이다. 자, 트윗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혁신 기술의 예로서 리플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언급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리플 글로벌 결제 운영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리플 관계자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월 보아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 테스트를 마쳤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 글로벌 결제 솔루션의 외국환 거래 은행 모델 단순화, 결제 투명화, 미국 내 유동성 공급, 조사 및 리페어 감소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은행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이기도 하지만은 투자은행으로서 지금 굉장히 이제 파워풀해졌고요. 이게 1784년에 세워졌다고 하네요. 다들 이제 비자 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비자 카드에 시초가 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행에서 리플의 결제 솔루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뉴스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런 은행에서 ODL에 관련해서 ODL에 관련된 협약을 했다. 이러면은 와우. 그래서 우리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런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달러 들어온 그 자금들 자체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포르테가 리플의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포르테가 게임 개발에 리플 블록체인을 도입합니다. 포르테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게임 산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XRP를 활용해서 게임 경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포르테는 리플 산하에 있는 투자기관 엑스프링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플의 리플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그게 전 조금 이제 애매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는 퍼블릭 플랫폼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깝지 않나, 블록체인을 굳이 따지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리플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리플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런 관계를 떠나서 게임 업체들이 리플에 관련돼서 많이 활용되고, 이 게임 업체 내의 이 이코노미 자체가 아이템 같은 경우도 결제하고 간단한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플레이하기 위해서 코인도 더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XRP의 사용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XRP 쪽으로서는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얼마만큼 리니지만큼의 게임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중요한데, 이건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관점으로 보고는 있지는 않은데 포르테 쪽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리플 생태계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조사들은 안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2월 6일자 뉴스입니다. 플래시 FX가 내년 1분기에 가서 리플 ODL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호주 결산업체 플래시 FX가 새로운 리플 ODL 솔루션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해서 엔화 송금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조사했을 때는 플래시 FX가 호주에 본사가 있는 건 맞고, 호주 결제 기업인데 필리핀 송금을 위해서 ODL을 도입한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엔화가 또 중간에 포함된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사항 또 뉴스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ODL 협업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 나가 있는 노동 인력,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노동 인력 자체가 다시 본국으로 그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드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으로 ODL 자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자체는 이제 선진국이지만은 이 타겟 자체는 대부분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여기도 필리핀, 멕시코, 필리핀, 멕시코, 인도. 이쪽에 있는 그 노동시장들, 여기가 주 타켓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12월 5일자 뉴스입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주 우대 수단으로 해서 XRP를 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XRP 에스크로 계정에 있어서 이 모든 그 계정들이 소진을 하려고 하면은 2039년 7월에 모든 게 소진된다. 앞으로 19년하고도 7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뉴스에 관련된 제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2억 달러 투자 유치 후에 평가액이 100억 달러로 급증했다. 100억 달러면은 얼마죠? 100억 달러면은 12조 원에 해당됩니다. 12조 원. 자, 1달러를 1200원 잡으면은 12조 원 맞죠? 1000억, 1조, 10조. 그래서 12조 원. 그리고 아래 뉴스 내용들은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100억 달러로 그 평가를 한다. 이거에 대한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좀 들어요. 이걸 평가해주는 공중해주는 이 기관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이제 리플사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언론사들이 전부 다 100억 달러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그냥 리플사는 이제 100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단지 여기서 리플사의 평가액을 100억 달러, 무려 12조 원으로 이제 잡았는데, 과연 이 스타트업이 12조 원이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100억 달러로 이게 정확히 측정을 해주는 그 기관 자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급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액 10억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 11군데를 뽑았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리서치 기업 후룬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금액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해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이 리서치 회사 후룬에서 24개 국가 118개 도시에 존재하는 494개의 유니콘 기업을 조사했고,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은 206개 기업이 있었고, 미국이 203개, 그리고 유럽이 33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은 세계 유니콘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유니콘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게 하나로 한 1조 한 2천억 원 정도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50억 달러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위에 코인베이스가 80억 달러, 그리고 우지아니가 있는 비트메인 같은 경우가 12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에 상장한 채굴기 생산업체 카난 같은 경우가 30억 달러, 자, 그리고 미국 투자업체 서클이 30억 달러, 그리고 바이낸스가 20억 달러, 그리고 EOS.io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20억 달러, 자, 그리고 탈중앙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디피니티가 20억 달러, 그리고 세계 3대 마이닝 기기 생산업체 이방이 20억 달러,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비트피리가 10억 달러,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가 10억 달러, 이런 형태로 평가를 했네요. 중국 업체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채굴기 생산업체 이 세 군데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채굴기 생산업체입니다. 이 비트메인, 카난, 이방거지, 이방 이렇게 세 군데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조사기관에서는 리플에 대한 기업 위치를, 기업 자산의 위치를 이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동의는 안 합니다. 그리고 크게 이거 갖고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그 수치 자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이야기도 이 뉴스에 있네요. 이 후룬이라는 이 조사 기관에 대한 그 평가액 자체가 리플은 50억 달러, 서클은 30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민간 시장에서는 양사 모두 평가액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사의 주식은 최대 5천만 달러, 한 585억 정도의 가치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갤럭시 데이터 쪽 분기 보고서를 가끔씩 보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리플랩스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30일자 기준에 있어서도 리플랩스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가 뭐 변화된 게 없어요. 뭐 9월 자료고 여기는 6월 자료긴 하지만은 그래서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뻥튀기 됐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12월자를 뭐 100억으로 뭐 따지고 놀 뭐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19년 10월 정도 여기 뉴스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됐죠. 이번 주 초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의 현금 액수를 근거로 해서 리플사의 평가액은 3억 5천만 달러임을 시사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기업 평가 가치가 얼마이다, 이런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하고 비교하는 것은 많은 오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뻥튀기들이 언론사 쪽이나 아니면 기업 쪽에서 많이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리플사를 까는 부분들은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아요. 언론에 나오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발표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리즈들은 더 많은 펀딩을 받기 위해서 뻥튀기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쪽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자료들이 조금 뭐 힘듭니다. 그래서 뭐 IPO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자료들을 제출하니까 그런 자료들, IPO를 어디가 했다 하면은 그런 자료들을 구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찌됐든 오늘 12월 달에 있는 리플 뉴스, XRP 뉴스, 그리고 ODL 관련된 뉴스들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리플 가격이 굉장히 낮은 금액대여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리플사는 지금 새로운 시리즈 C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은 2020년도 가서 ODL과 XRP 가격에 대해서 보다 신경 쓴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시겠지만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